네, 오늘 집회에서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반대를 하셨는데 그 반대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정부가 아니라 사실 금융의 이름으로 발표되어 있는 이번에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은요, 사실은 개인정보, 가장 민감한 개인 신체 정보나 개인 생활 정보가 민간 보험사뿐만 아니라 이 민간 보험사와 제휴한 다른 통신사나 생활에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 이런 제휴사들의 모든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합법화한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개인 정보들을 기업들이 수집하고 관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현행법상 매우 민감한 정보고 유출됐을 때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의료법으로 금지시켜 놓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사실은 현행 법 체계에서 어떤 행정 규칙에도 되지 않는 가이드라인으로 정부가 해도 된다라고 보험사의 수건 사업이기도 했었던 것들을 이번에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낸 거,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이 박근혜 정부에서 나온 정책인데 현 정부가 그대로 이걸 계승했다고 주장하셨어요. 네. 뭐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시는 거죠? 오늘 이번 얘기 나온 것들은 헬스케어 건강 증진 상품화라고 이름을 계속 바꿨습니다만, 사실 내용은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10년 전이죠. 이명박 정부 시기 건강관리 서비스법, 혹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었던 동일한 건강관리 서비스, 이런 내용들을 실제로 법제화 됐을 때 민간 보험사들이 어떤 상품을 개발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지라고 했었던 어떤 상품이면 좋겠다라고 제기했던 아예 구체적인 상품 개발의 가이드라인, 소위 말하면 상품 개발의 안내서의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근데 이 관련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질병 정보의 유출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 건강보험에서 커버해 주어야 할, 건강보험에서 보장해 주어야 할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그리고 질병 후 사후 관리의 내용을 건강보험이 아니라 민간의료보험 영역, 그리고 통신사가 이용하게 만드는 어플이나 혹은 헬스케어 센터라고 하게 되는 민간, 소위 말해 요즘 헬스장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건강관리를 해주겠다라는 기업들이 하게 맡기는 공공 영역이 아니라 민간에게 완전히 내맡기는 것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의 반대로 18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그게 법이 다 폐기가 됐는데, 국회에서 논의도 거치지 않은 행정 규칙 방식의 가이드라인으로 그냥 이걸 합법화해 준다는 것 자체가 많은 시민들의 의료 민영화 정책에 따라 반대했었던 내용들, 그러니까 적폐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계승하는 그런 행위가 아닐까라는 내용 때문에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취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에 저희가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는 이런 정책들이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정책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 건강증진 보험상품 분명히 어떤 장점이 있을 텐데요. 네. 너무 그 단점만 이렇게 부각시킨 게 아닐까, 그런 목소리도 있어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되고 지는 보건의료 정책들은 사실은 2년 전만 해도 박근혜 정부가 얘기했던 창조경제 혁신 때부터 사실은 이 박근혜 정부의 부패 온상지하고 돈이 거래갔던, 재벌과의 돈이 오고가 했었던 그 창조경제 내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2016년에 다보스 포럼이라고 사실은 전 세계 1%만이 모일 수 있는 그 경제 포럼이 있는데, 그 포럼에서 처음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이후에 자본들이 사실은 엄청난 고수익을 올리다가 경기가 저성장 상태여서 투자 수익률이 전처럼 높지 않았거든요. 투자 수익을 높이려면 굉장히 고위험이긴 하지만 고부가가치 산업들이 필요했고, 그런 산업들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주창된 게 4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래서 그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는 무조건 전 세계가 갖고 있는 각 나라의 규제들이 완화되어야 된다라는 게 전제되었던 건데, 그 내용을 받아 안아서 정부가 창조경제라고 얘기했던 거를 갑자기 4차 산업혁명이라고 바꿨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 역시도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지금 얘기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보건의료의 수많은 정책들은 전 세계적으로 입증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미래에 그게 가능할 거야 라고 얘기해서 투자를 하는 방식이니, 이 투자가
기업들의 민간 투자, 자기 돈 벌어 자기가 투자하는 거면 문제가 없는데요. 지금 정책들은 국민의 세금을 국가 공적 재정을 그쪽에다 기업에다 쏟아붓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큰 저희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정부가 홍보하고 있는 것처럼 그 내용 자체가 국민들에게 건강 증진된다거나 국민들에게 이롭다라고 아무런 근거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저희는 이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기자회견 중에 뭐 문케어와 관련돼서 또 문제점을 지적하셨어요. 구체적으로 뭐 어떤 점이 잠깐만 있을까요? 문케어와 관련돼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문케어 네. 관련된 내용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도 했고요. 그래서 두 달여 전에 서울의료원 시립병원에 찾아가서 환자들하고 함께 환자들의 그 의료비 고통 없는, 병원비 걱정 없고 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하시면서 대통령이 직접 문재인 케어라고 이름 붙인 지금 보험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보험의 적용률을 굉장히 높이겠다라는 것과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권을 해결하겠다라고 내용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사실은 건강보험 하나면 건강 증진이나 질병 예방이나 사후 관리까지 다 가능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발표한 내용은 전혀 반대로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높아질 수 없는 민간의료 보험에서 알아서 각자 해결해라, 건강 증진은 다시 또 돈을 내고 네가 해결해라 라는 내용들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걱정 없는 문재인 케어를 만들겠다는 내용과는 정반대의 내용이 있다는 거고요. 또 다른 내용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실 정부가 홍보하는, 정부는 아니 금융위가 홍보하고 있는 거는 보험 상품 가입 때 내가 건강관리를 노력을 열심히 했다는 증거가 되면 지금 민간보험의 가입률을 낮출 수 있다라고 얘기를 주장을 하지만, 사실 보험사가 지금도 민간보험 많이 냈는데 어떤 질환에 지급 안 되고 이건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해서 많은 시민들이 민간보험 가입하고 나서 불편을 호소하시는데, 민간보험사는 당연히 본인들에게는 그렇게 지급되는 게 손실률로 잡히거든요. 근데 내가 건강관리를 조금 안 했다, 뭐 어디 가서 담배를 좀 폈다, 어느 날 술을 먹었다라는 그런 생활정보가 다 보험사에 집적되면 거꾸로 보험금의 지급에 거절 사유가 되고 보험금을 높게 책정하는 이런 식의 사유로 이용될 것이 뻔하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이용할 거라고 홍보하는 거는 정부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1일에 이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이제 발표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제 무상운동 본부에서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저희는 지금 이 내용이 굉장히 갑작스럽게 나왔고, 그리고 아마 중앙부처도 저희는 합의했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될 사안이었고, 국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사안을 행정부 하나가, 행정위원회 하나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 자체가 중앙정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고 있는 청와대 당국과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주무부처, 건강증진의 주무부처의 보건복지부가 어떤 식의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공식적 질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진행이 된다면 제가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대한의사협회는 이 가이드라인 자체를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상 의료기관만이 안전하게 환자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자 진료를 위해서 할 수 있는데, 민간의료 보험사와 민간의료 보험사가 제휴한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건, 소위 말하면 의료인 외의 사람들이 건강관리센터를 만들어서 그런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가 행정소송을 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환자들 같은 경우도 내가 이용한 내 개인정보가 보험사와 그 기업이 제휴했다는 이유만으로 내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소송을 포함한 모인 개인적인 소송, 이런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소송들을 법적 대응, 이런 것까지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